안녕하세요. 드론드론 이걸제 민속이야기 52회차 고사 12번째죠. 오늘은 기쁜 일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이 앞에 있는 책이 전부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극 도서가 아닌 형태의 모음집으로 2권, 나머지가 이제 9권인데요. 그 중에 요번에 이 2권이,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들은요, 공주의 소리로 되어 있고, 1집에는 계룡산의 울림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2집은 금강여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농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소리들 중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룡산 울림으로, 생활 속에서 노는 소리로선이 들려있는 부분들은 이제 2권이죠. 2권에 이제 금강여울로 이렇게 묶어냈습니다. 민속원에서 나왔고요. 사실 이 책이 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세상에 내놓고 배부를 하는 걸 좀 미뤄왔어요. 왜 그랬냐고요? 제가 이 그렇죠. 이 책 말고 제가 시집이 3권 있고 소설집이 1권 있고 해서 이게 이제 15권째 책이 나왔는데, 출판 기념회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책 내서 아는 분들한테 돌리든지, 또 이제, 서점에 나간 것들도 이 중에 있는데, 이제 서점에 나가서 팔리면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 책은요, 사실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열심히 만드느냐고 노력을 해서, 이제, 사실, 출판 기념회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뤄뒀는데, 이게 뭐, 제 돈으로 내진 못했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금도 좀 받아서 했는데, 공모 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제 3월 달 되면은 코로나가 조금 좋아지면 출판 기념회를 하고 배부를 하려고 묵혀놨었는데, 돌아가는 세상 흐름이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3월 1일부터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할게요. 사실 뭐 이거 갖고도 이제 나중에 방송을 할 겁니다. 방송을 해서 뭐 한 20회 정도 공주의 향토 민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계룡산의 울림 쪽에는 고려대학교의 유영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뭐 추천사 형태로 생각을 했는데, 72쪽, 페이지수로 72쪽이나 나가는 분량으로, 많은 분량으로 공주 향토민요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것을 당신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서에 관련된 쪽에 서지 목록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공주에 어떤 노래들이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자료를 쭉 정리를 해주신 귀한 자료가 들어있는데, 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공주 향토 소리, 공주 소리의 의미는 뭔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체록하고 정리했는가, 그걸 좀 썼고요. 노래로 들어가면 1권에는 1, 2, 3장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농요, 1노래인데요. 1노래는 논농사 1노래를 농요로, 그리고 일반 노래를 이제 1노래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2장의 놀이소리.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체록에서 이제 그 속칭해서 막걸리 잔에 담기는 소리를 체록하는데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지 않나 했는데, 저는 그 유의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 놀이소리로 공주 아리랑, 공주 군밤 타령, 공주의 창부 타령들, 노랫가락, 청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의소리들을 넣었어요, 2장에. 그리고 3장에는 의식교. 의식교는 뭐 특별한 건 없겠죠. 사람 죽었을 때 의식교 하에서 상례소리가 이제 대표적인 소리들인데, 상례소리로 무형문화재가 공주에 2개가 있습니다. 우성면 봉현리 상례소리하고 신풍면 천왕리
지게놀이 속에 들어있는 장요소리, 이 두 가지를 하고요. 일반적인 장요소리와 달궁소리, 그리고 회갑잔치에서 부르던 노래들. 개화가 종류죠. 개화가는, 공주는 개화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고, 개화가라는 말은 많이 쓰지는 않았고, 아주 체록도 되게 없는데, 하여튼 환갑 때 부르는 노래 등을 의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권에는 이제 금강여울입니다. 여기에는요, 제일 먼저 넣었던 것이 신앙의 소리입니다. 민속 신앙의 소리.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주의 고사축원이죠. 비날이라는 전반적으로 알려진 소리들인데, 공주에서는 이제 고사소리, 축원소리 그러는데, 저는 그냥 고사소리로 말을 하는데, 고사덕담이나 축원소리를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는 김복섭 선생님이 부르셨던 옛날 축원이 제대로 되어 있고요. 이창민이라고 굉장히 뛰어난 축원 소리꾼이 계셨어요. 그분의 소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안진구대 경문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충청도 무당들이 소리하는 거 들어보면, 구슬하는 걸 보면 일어나서 뛰는 선거리가 없고 전부 앉아서 대 하나 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7일 동안 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경문이 많은 고장이었는데, 경문에 대해서 일반 경을 하는 쪽에 원래 길다 보니까 이게 체록이 잘 안 됐는데, 저는 요번에 좀 넣었고요. 불가의 소리로 연불 소리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소리에서 제가 요번에 좀 자신있게 소개하고 싶은 소리, 동학의 소리들이요. 동학의 이제 전체 포교가라고 하죠. 포덕과 포교가, 그런 것이 공주에서는 어떻게 불렸는지 그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장은 부녀자들이 소리입니다. 부녀자들은 일하면서 노래를 했고, 시집살이도 노래했고, 우리 집 시아버지 시어머니 흙뜯는 가족 관련의 노래도 있고, 사랑 노래도 있고, 음식을 노래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부녀자들도 놀면서 소리를 했죠. 그것을 각기 나누어서 넣고, 3장으로 넘어가면 아동요입니다. 아동요는 큰 덩어리를 두 개로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른들이 애들을 달래며 하는 소리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동요로. 동요는 분야별로 끊어서 넣었어요. 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소리, 나무를 노래하는 거, 새를 노래하는 거, 곤충을 노래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나누어서 동요를 넣고요. 동요가 111곡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와 단가, 중고제 판소리 구장이라고 하는데, 중고제 노랫말이 어땠는지, 이거는요 두 가지로 나눠 넣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향토 소리꾼들한테 체록한 판소리나 단가, 그리고요 지금 공주에서 중고제로 박성환 씨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술 국악인이 부르는 소리 중에서 중고제 소리가 분명한 것들만 넣었어요. 그래서 판소리와 단가가 들어있습니다. 판소리에서 박동진 선생님이 하신 소리는 노랫말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분 것은 노랫말본이 책으로 잘 나와 있고요. 연구도 잘 돼 있고 해서 제가 향토소리로는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박동진 선생님은 공주 사람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국창이셨으니까 향토소리에서는 뺐고요. 그 다음에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가 사실 아주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향제시조라고 해갖고 그 고장의 선비들이 하던 시조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조풍이 서감제하고요, 충청도는 내포제하고 현대적인 쪽에 있어서의 화려한 시조소리에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소리에 죽어가지고, 뭐가 시골에 진짜 그 지역의 선비들, 남자 선비들이 하던 시조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공주 향제 시조를 4수, 5수 이렇게 체록해 놨던 것들을 담아서 시조를 넣었고요. 창자교가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에는 뭐 저하고 최병숙 씨하고 만든 노래라든지 최근에 공주에서 활동하는 향토 소리꾼들이 만들어 부르는 소리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에는 공주 아래랑의 체록과 보급 사례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 제가 쓴 글이
엉뚱하게도 논문이 아닌데 학회지에 소개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아리랑을 체록해서 정형화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어려운 건 어렵다고 썼고 문제점이라는 건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걸 써서 소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원고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작업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주의 향토 소리꾼들 74명.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제가 체록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소리꾼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74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개별로 정리해서 놓고요. 향토 민요의 악보도 좀 있는데요. 악보는 뭐냐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소리들은 그 뭐 일노래 형태도 있고 유해소리도 있지만 의식교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가락을 악보로 해서 한 20여 곡을 넣습니다. 책의 분량은요 1권이 520쪽 그리고 2권이 576쪽으로 해서 총 1096쪽이고요. 표지 빼고요.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에 이 책을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QR코드들이 있는데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그 책 노랫말이 직접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했죠. 뭐 다른 일 없어졌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넣느냐면 총 161곡을 넣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그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는데 향토소리가 많죠. 그 중에서 하나하나를 들어봐서 음악적인 체록이 노래를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노래 54곡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체록한 동요가 111곡입니다. 공지에서요. 근데 그 111곡 중에서 이게 음원을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뒤져보니까 할머니들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노래를 할머니가 부르니까 이것이 그게 그 노래 같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음원을 그냥 넣는 것보다 역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초등학생 9명을 불러서 노래를 한 곡을 하루는 가르치고 하루는 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41곡의 동요를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부르는 형태로 해서 연결을 했고요. 제가 체록한 것은 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옛날 녹음 테이프 녹음이나 그 핸드폰 녹음까지를 포함하니까 한 250여 곡 되는데 작업도 어렵고 해서 그 중에 66곡 음반을 발매할 정도의 음원으로 체록된 건 66곡을 넣어서 총 161곡을 책 속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공주의 소리 책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이 작은 책자에서 무형문화재가 3개가 나온 거죠. 그걸 기본으로 하는. 근데 이 책의 단점이 뭐냐면 전부 노랫말만 있는 거죠. 노랫말만 있으니까 악보를 넣는다 하더라도 악보는 사실 공부해야 다시 재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QR코드로 하면서 이것들이 전체적인 쪽에서 그냥 옛날에 어떻게 불렸는지 원음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 읽으면서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이 책을 기록 정리는 제가 총괄로 했고요. 악보하고 교정은 최병숙 선생이, 그리고 자료 수집하고 기본 편집에 관련된 사항은 임장묵 선생이, 그리고 민속 전문가는 지금 안동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이정욱 씨가 했고요. 그리고 사진은 이 사진이 이 안에 좋은 게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사진은 금강뉴스의 신용희 대표님께서 제공을 해주신 글로 채웠습니다. 글쎄요, 책을 처음 받은 소감, 마음속으로 이 책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이번에는 세상에 그래도 제대로 된 흔적을 하나 남기는구나 하는 싶었고요. 그런데 책을 받고 나니까 괜히 서글프더라고요. 초라한 것 같고 내가 가슴으로
고생하고 8번 교정받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했는데 제가 책 낸 중에서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막 가슴에 남을 것 같아서 길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사실 제가 고사의 마무리에서는 벽가리대 고사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전체 고사를 마감하겠습니다. 벽가리대 고사가요, 지금 일반적인 쪽에서 벽가리대 놀이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놀이가 아니고 벽가리대는 고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풍년기원고사예요. 벽가리대가 뭐냐면 열십자 나무 장대입니다. 크게 해갖고 줄을 매다는데 그 줄에다 만국기를 하듯이 볏짚, 솔잎, 뭐 어떤 동네는 오색종이도 어떤 동네는 숯도 쭉 꽂아가지고 그것을 세워놓고 이렇게 가을에 볏더미를 이렇게 높게 싸게 해주세요 하는 바람을 담아서 동네 사람들이 올리는 고사입니다. 공주에는요, 사실 유급에 한 군데 있다가 거긴 70년대에 바로 사라져버려서 공주에는 사실상 지금 절맥된 거고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예산, 서산, 당진, 청양, 홍성 일부 마을들이 넓게 고르게 분포해가지고 많이 올리던 고사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 고장들이 지금 충청도 문화에서 내포제라고 하는 고장입니다. 그 내포에는 다른 데에보다 이 고사가 많다는 것이 뭐냐면 이 고사가 내포 마을 고사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사는 정월 달맞이 고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나은 날에서 11시에 지내기 시작하는 동네도 혹간 있지만 그보다는 뭐예요? 보름날 달 떠오를 때 시작해요. 초저녁 고사니까 흥겹죠. 정월 대보름. 유사를 선정한다든지 건립, 고사장 마련, 진설, 음식 등은 일반 고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고사는 유형별로 볼 때 이 고사만 민속, 그러니까 농악, 풍장이 주가 되고 고사가 부가 되는 유교식 마을고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행은요, 풍장 쳐서 시작하고 벽가리대를 세우고 하는데 벽가리대를 하루 전에 그냥 미리 세워놓고 지내는 동네도 있지만 당일 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는 유교식으로 강신, 초헌, 봉축, 아헌, 종헌 그대로 하고요. 소지 올리고요. 눈깃고사 지내고 푸시라 하고 싶은 사람들 푸시래 하고, 아니 푸시래는 제주가 하고 개인별로 푸시래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하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그리고 농기에 잔 올리고 그 후에 풍장치고 노는 마당을 굉장히 흥겹게 하고요. 그리고서 복덕을 나눠 먹는 단순하고 흥겨운 고사형 축제입니다. 축제형 고사입니다. 근데 농악을 판째로 놀진 않았어요. 이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벽가리대 놀이를 현대적으로 연출하는 분들이 농악 판째로 가는 것을 봤는데 농악 판째로 하던 데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제가 조사한 걸로는 한 개마을 봤는데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에 걸림농악을 칠 때, 다리 걸림농악을 칠 때 그 벽가리대 판째를 넣어서도 하기도 했거든요. 열십자로 십자거리 일반 농악에서 하듯이 하는 것을 세우듯이 돌고 했죠. 그런 형태로 돌았던 고사입니다. 마을 고사는요, 축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먹이죠. 서로를 걱정하고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상징성을 가장 크게 내포했던 우리 민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바라봐서 내 신앙하고 안 맞는다고 배척하는 형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고사를 관습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좀 더 많은 고사가 축제처럼 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걸째 민속이야기의 고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좀 서운해요. 그렇죠. 이게 좀, 이제, 부분적으로 볼 때, 뭐, 어떤 동네에서는, 산속에 바위에 지내는, 고사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쪽에 대한 것은 전체 범위 속에 넣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12번 속에 충청도 이론에서의 마을고사들은 웬만큼 된 것 같아요. 기우제에 대한 부분은 뭐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기우제만 별도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평생에 내가 한 일 중에 그냥 가슴에서 남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건 그래도 그럴듯하게 일했어 할 수 있도록 자랑하고 싶은 일, 그게 공주의 소리 책자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거 못했겠죠. 이게 200자 원고지로 유영대 교수님한테 받은 원고까지 3,200매입니다. 3,200매. 임장묵 선생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뭐 영상 만들고 어쩌고 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책 발부를 시작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게 보조금을 받아 사다 보니까 저도 저자 몫으로 받는 책이 몇 권이 안 돼서 아주 많이는 못 보내드릴 거고요. 필요한 분들에게는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이야기, 공주의 소리라는 책자 하나 때문에 들떠서 말도 섞이고 또 내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처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